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노이즈가 여전히 그 사람이 또 나온다 하고 자기가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방향 전환을 지금 하는 쪽으로 잡은 상태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그때 주장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그린 에너지 섹터 쪽에 투자된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우려국 지정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네. 2차 이제 그 IRA 법안에 이게 항상 뭐 해결이 안 돼서, 그죠? 업계에서 뭐 대충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찜찜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일단은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서 또 좀 뭐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25%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합작한 법인이 지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업체가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할 그렇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 가이던스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이 더 이상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어진 셈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이걸 네. 또 다시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합작법인들 같은 경우도 조정 불가능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25%에 맞춰가지고 지금 합작법인 지분이 중국 지분이 높은 회사들 거 지분을 사올 거냐, 아니면 신규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본금을 늘릴 거냐.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그 중국 지분을 사오는 것보다는 지분을 차라리 늘리는 게 희석시켜서 우리가 네. 늘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 회사가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그렇죠. 예,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들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뭐 거의 다 지분을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이제 가장 큰 데는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은데, 퓨처엠 같은 경우는 자본에 대한 고민은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 양극재도 양극재지만 전해액이라든지 이제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제한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게 물성 자체가 변질이 잘 되고요. 규모가 너무 네. 사이즈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동을 뭐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가면은 이게 쓰질 못해요. 어차피.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현지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래서 좀 그죠? 뭐 부각이 되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액의 특성이 이게 또 만든 지 며칠 돼야 이제 효율이 좋을 때 써야 된다면서요. 이동도 그렇지만 만들어놔서 네. 기간이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 재고를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는 소재가 이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공장 옆에 셀업체 옆에다가 지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전해액 쪽으로 보면은 중국이 한 70% 정도 마켓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의 대부분은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핫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동박 역시도 중국 업체들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SKC가 됐던 이제 주요 동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쪽으로 지금 이제 공장을 많이 짓는 이유도 결국 전기요금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거고, 아마 어쩌면 미국 직접 진출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역시 우려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판매 둔화와 함께 우려국 지정에 관한 얘기까지. 근데 이제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나 양극재 업체, 물론 오늘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비하면 수주 얘기로 강했지만요. 방송하는 날. 그러니까 그런 쪽도 그렇지만 뭔가 좀 이번 그 의료복지정에 따라서 기회가 있는 쪽으로 소재 쪽, 네, 네. 동박, 분리막 혹은 뭐 전액 뭐 이런 네, 네.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나요? 일단 그쪽도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포텐셜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분리막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론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거기와의 또 경쟁이 있을 수 그러네요.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전액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박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에 강한데 이제 문제는 요즘 중국 애들이 덤핑으로 이제 많이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물건을 그 중국 물건을 지금 미국에서 쓰질 못하게 된다고 하면 네. 우리한테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럼 보시면 2차 전지 좀 종합해서 이제 그 중기적인 뭐 내년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실 뭐 올해 지나고 나면 2023년에 가장 뜨거웠던 건 사실 2차 전지잖아요. 에코프로로 맞습니다. 대표되는 네네네. 거죠. 워낙 쏠림이 강했고 물론 뭐 초전도체 있지만 이런 건 사실 좀 논외고 그죠. 핵심 그 섹터 가운데 2차 전지 에코프로인데 그리고 가격 조정을 꽤 많이 받았고 네. 기간 조정으로 가는 흐름들인데 그러면 적어도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지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지난번에 주가가 급락에 나왔을 때 저점이 일단 확인이 된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면은 실적으로 놓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업체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공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1분기까지는 전기차 쪽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 3분기 컨퍼런스 콜을 LG 엔솔에서도 했었고 퓨처엠에서도 했었고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다 한 걸 종합해 봐도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1분기까지는 그다지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또는 많이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한테는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단가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 기회,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역사적까지는 모르지만 몇 년간의 그런 상당한 주도주를 형성하고 고가를 찍은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사실 그 이전의 고가 수준으로 쉽게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워낙 큰 신의 네, 네, 네. 그 소위 이제 에너지가 확 뿜었다 떨어지면 그러나 2차 전지는 보면 사실은 산업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뭐 약간 좀 기대감만 컸던 게 아니라 산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대감은 또 있고 이게 좀 양립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네. 성장주 투자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주식을 투자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주가가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서 크게 시세를 형성하고 나면 최소 3년, 4년 길게 보면은 막 10년 이상도 그러게요. 네. 안 움직이는 경우가 예, 예. 있는데 이제 바이오 섹터하고 2차 전지의 차이를 굳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바이오 섹터는 꿈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든 그렇죠. 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는 건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일정이 제시가 됐잖아요. 일단 뭐 그 유럽 연합 쪽에서는 지금 2035년에 전면 전기차로 전환한다. 그리고 내연기관은 못 팔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가 돼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6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또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때 가장 핫했던 그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때 OCI가 주가가 뭐 한 2, 3만 원 하던 게 동양제철학 동철이 대단했죠 그때. 그게 2, 3만 원 했던 게 50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그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그 뒤에는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사실 굴곡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그린에너지 섹터 쪽보다는 다시
그 화석연료 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가지고 좀 트럼프 때 특히 이제 많이 밀었었던 것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노이즈가 여전히 그 사람이 또 나온다 하고 자기가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일단은 방향 전환을 지금 하는 쪽으로 잡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그때보다 더 많은 기상이변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그때 주장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전기차라든지 그린 에너지 섹터 쪽에 투자된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기차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말만 있었지 전기차가 네. 구체화되고 이랬던 게 아닌데 지금은 전기차에 투자된 돈만 해도 규모가 작지 않고 거기에 투자된 고용인원 역시 작지 않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화당 지역구들 같은 경우도 뭐 테네시라든지 뭐 이런 켄터키라든지 이런 쪽이 다 지금 그 배터리 셀과 관련돼 있는 고용 투자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한다고 그러면 물론 방해는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갖다가 좀 완충을 시킨다든지.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지금 중국 대비해 가지고 전기차하고 그린 에너지 섹터에서 현저하게 뒤지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틀어막고 있을 때 중국은 그쪽으로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쪽이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예. 그거 역시도 좀 막상 자기가 이제 어차피 대통령 되면은 나이도 있지만은 거기는 3선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은 그렇게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조금 내년에는 좀 흐름 자체를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노이즈보다는 실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해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물결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굉장히 커진 물결이 아니냐. 그래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책도 읽고 그루들의 얘기를 많이 읽는데 제가 두 가지 존 템플턴이 얘기한 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야말로 네네네네. 가장 비싼 단어다 그죠? 네네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그래요. 아까처럼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 성장성을 썼지만 야 카카오가 이전에 주가 되돌릴까 이런 고민이 한편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결이 다른 것도 있고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찰리 몽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몽고가 한 얘기 가운데 투자는 원래 쉬운 게 아니다. 맞습니다. 야, 네. 그렇잖아요, 그죠? 복잡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고민하는 게 답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차인지 뭐 끝났어, 아니면 뭐 다시 올 거야 이거보다 당면한 현안들을 뭐 고민을 해야죠, 뭐. 네. 투자는 어차피 일정 부분은 예측을 근거로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확정된 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근거로 해서 간다고 보면은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어떤 과정 자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저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20대 그룹 가운데서 그린 에너지나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이제 오픈이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만 해보니까 한 16개 업체가 다 인발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안 돼 있는 회사도 돼 있을 수가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공시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린 에너지원을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떠나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 상으로 2차 전지 셀 또는 전기차 내지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가 16군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다가 11조 원인가 배터리 공장 세운다고 네. 공식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열릴 때까지 절대로 무리를 안 하는 스타일들인데 이번에 그 사장을 바꾸면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그 투자의 어떤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친환경 해야지. 대세가 그건데 그죠?
AI 투자해야지. 안 하면 그렇죠. 뒤쳐져서 완전히 네네네. 왕따 당하는데. 그래서 버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로봇 해야지 그죠? 두산 같은 경우 로봇에 투자해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상장 기회 네네네. 그죠? 야 기업도 이제 그래서 유능한 여담입니다만 끝나기 전에 유능한 그 CEO는 누구냐? 뭐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CEO가 유능한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지금 엮일러서 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최근의 우려들 그리고 우려국 지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